45일 동안 흩어져 있던 짐을 모아 단단하게 오토바이에 묶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에서 가장 숨어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어쩌면 라오스의 속살 같은 곳 롱쨍으로 거칠고도 거친 길을 달려야 하기에 더욱 세심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롱쨍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로는 얼큰한 가오삐약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숙소 뒤편의 쌀국수 식당에서 가오삐약으로 뱃속을 채웁니다. 폰사완에서 롱쨍으로 가려면 먼저 1D 도로를 타고 무안쿤 방향으로 11km 가다가 라투앙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파사이 방향으로 제법 변방에서는 그나마 깨끗한 도로를 타고 폰사완 기점 21km, 라투앙 삼거리 기점 10km 정도 가면은 이 좌측편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피폭된 러시아 탱크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달리 관리되지 않아서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시엔쿠앙성 파사이군의 행정중심지인 라카이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곳 근처에 항아리평원 2와 항아리평원 3이 있고, 그리고 라카이에서 롱쨍으로 가다가 우측편으로는 폭탄 신간으로 숟가락을 만드는 나삐아 마을 가는 진로가 있습니다. 라카이를 벗어나면은 이제 깊고 깊은 먼지 늪을 헤쳐서 1500m의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거친 길이 시작됩니다. 폰사완에서 롱쨍까지는 물리적 거리는 90km로 짧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각오하고 가야 할 심리적으로는 꽤 먼 거리인 것을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체감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더 포기하고 더 각오하고 왔어야 했나 봅니다. 아직 반도 안 왔는데 먼지 때문에 지치는군요. 남시안 마을은 폰사완 기점 40km에 있는 산골 몽족 마을입니다. 2021년도에 왔을 때는 이곳에 보기 드문 장갑차와 그리고 라오스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이진 않는군요. 학교 앞 매점에 앉아서 매점 옆집 어르신과 수다를 떨면서, 그리고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집에 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과자를 나눠주면서 먼지에 지친 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민! 받아라. 오케이. 지난번 2021년도 2월 28일 그땐가 왔을 때 그 롱쨍으로 가고 있을 때 이 근처 어디에서 뭔가 제 오토바이 열쇠가 날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다고 한참 이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기억이 나는군요. 결국은 못 찾고 예비 키를 꺼내서 다시 묶었던 짐을 풀고 다시 싸고 했던 그 아찔한 기억이 이곳에 오니 또 납니다.
그때도 이 변방의 지방도로 9303번 도로는 거칠고 험했는데 라오스의 도로, 특히 지방도로를 보자면은 역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꼭 진보하는 것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망이 좋은 곳이 많아서, 그래서 쉴 곳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행여라도 차가 지나가면은 그 먼지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사오파는 폰사원에서 54km, 남시암에서 14km에 있는 시엔쾅성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역시 몽종만 살고 있는 마을이고요. 사오파 마을에 동네 가게에 또 자리를 잡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면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놀라고, 제가 라오 말을 하는 것에 놀라고, 제가 몽종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에 크게 놀라서 그 중에 한 분이 한국말을 배운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 젊고 잘생긴 아들이 저를 어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데려가서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는데, 그리고 모든 동네 분들이 웃음과 관심의 눈빛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왠지 장례식에서 그 환대에 일일이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참 정이 많은 아들이어서 더 놀다가 그리고 동네에 가서 자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겨우겨우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길을 갑니다. 쌈통이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쌈통은 사오판에서 16km 떨어진 사이손분성의 첫 번째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도시 롱쨍까지는 20km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제 오토바이와 저를 비춰봅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이 수고한 제 오토바이와 제 몸에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기 멀리 석회암 봉우리에 둘러싸인 롱쨍이 이제 보입니다. 이 내리막만 조심해서 내려가면은 한때 라오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그리고 한때 전 세계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제일 많았었던, 그리고 한때 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상주했었던, 그리고 많은 몽족이 내 땅에 대한 꿈을 꾸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21년 2월에 코로나에 묶여서 지쳐 있었던 저에게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던, 그리고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두 번은 안 오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롱쨍에 도착합니다. 그 비밀스러웠던 미군의 공군 기지와 활주로가 이 롱쨍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라오스 전역에 30여 개 미 공군 폭격기를 위한 활주로나 간제소 등 그런 지상 기지를 리마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붙여 운영을 했었는데, 이곳은 1520m의 긴 활주로를 가진 리마 사이트 20A가 있었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1971년 북베트남군의 구종 공세 전까지는 당시 전 세계에서 비행기 착륙이 제일 많았었고, 그리고 미 CIA의 비밀 전쟁의 중심지였고,
친미 몽족 지도자 방파오의 주 활동지였고, 이렇게 깊이 숨어 있고 이렇게 다가오기 너무 힘든 그 롱쟁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 년 전에 왔을 때 이곳에 게스트하우스가 한 곳뿐이었었는데, 그리고 마침 그때 이곳 군인이 결혼식이 있어서 하객이 많아서 빈 방이 없어서 아찔했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빈 방이 생겨서 노숙을 피했었는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가 새롭게 생겼네요. 그 중에 제일 저렴한 이곳에 짐을 풀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고 벽간 소음이 심해서 내일은 다른 곳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고단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주 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럼 안녕.